오늘 그 연진님이랑 같이 소개해드릴 논문은 Gaussian Activated Neural Radiance Fields for High Fidelity Reconstruction and Pose Estimation이라는 논문이고 22년도 ECCB의 오랄로 발표가 된 논문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뉴럴 렌더링이 초기에는 그 3D 코디네이트 X, Y, Z와 카메라 포즈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그 RGB 값과 이 볼륨 덴시티라고 하는 거를 예측을 하는 태스크였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카메라 포즈가 없거나 아니면 부정확하다는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서 이 씬 리컨스트럭션과 카메라 포즈를 둘 다 배우는 거를 최근에 좀 연구가 나오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 바프라고 하는 논문처럼 이 포즈가 이렇게 부정확한 이런 상황을 상정을 하곤 합니다. 단순하게 너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좀 문제점이 생기는 게 너프의 포지셔널 엔코딩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 포지셔널 엔코딩이란 이 처음에 XYZ 콜디넷을 다음과 같은 이런 사이너소이드 함수로 고차원으로 매핑을 시켜줌으로써 그 하이 프레퀀시 정보를 더 잘 잡을 수 있게 네트워크의 학습을 도와주는 그러한 함수이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실제 결과를 보아도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 없을 때는 전체적인 실루엣은 잘 잡지만 디테일들은 다 블러리하게 처리가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네, 바프를 비롯해서 여러 논문들에서 보여주는 게 만약에 카메라 포즈까지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자 했을 때는 이 포지셔널 인코딩 때문에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 포지셔널 인코딩에 대해서 3D 콜디넷을 미분을 취해 보면은 그 사이너소이드의 기존에 여기 들어가 있었던 값들 때문에 이 지수적으로 그레디언트의 크기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의 K는 그 몇 번째 사이너소이드인지를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프의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코스트 파인이라는 어닐링 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학습 초기 단계에는 로우 프레퀀시 정보들만 반영이 되도록 그 사이너소이드의 웨이팅을 조절을 해서 이렇게 웨이트 값을 다 붙여가지고 학습이 점점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 하이 프레퀀시인 사이너소이드까지도 웨이트에 포함을 시켜주는 기법을 통해서 방법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닐링을 이용을 했고요. 이제 이 논문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풀 것인데 바프와는 다르게 아예 포지셔널 인코딩을 이용을 하지 않고 그 아키텍처 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요. 그 결과로 액티베이션 함수로 렐루를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우시언 액티베이션만 사용을 했는데 그게 성능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논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거는 가우시언 액티베이션을 이용을 해서 가프라고 불리는 논문입니다. 먼저 너프를 이미 많이 소개가 되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이 XYZ와 카메라 포즈 세타와 피를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아웃풋으로는 이 RGB 값과 볼륨 덴시티를 예측을 하게 되고 실제 풀고자 하는 태스크는 이 이미지 픽셀, 그 2D 코디네이트 픽셀 U에 대해서 이미지 픽셀 값을 예측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델이 예측을 하는 이미지 픽셀 I 햇을 구한 다음에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I 햇이 구해지는 방식이 렌더링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이 볼륨 덴시티 부분과 RGB 값, 그 다음에 T 시점에서의 그 레이를 따라가지고 얼마나 많은 빛이 누적이 됐는지 이러한 정보를 가지는 것을 그 적분을 해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U 틸다는 이 픽셀 콜드넷 U를 호모지니어스 콜드넷으로 바꿔가지고 이 레이에 따라가지고 샘플링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그 레이 XI에 따라가지고 샘플링을 할 것이고 이 T를 조절을 함에 따라가지고 그 레이에 걸쳐서 샘플링이 되는데 이때 이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YI라고 칭하면요. 이 실제 그 네트워크가 내뱉는 아웃풋 I 틸다는
다음과 같이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라지 G는 레이 컴포지팅 펑션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이거는 그 레이에 걸쳐서 n개의 샘플이 된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이전 과정에서 보았던 이 식을 통해서 그 픽셀 값을 픽셀 값을 구하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레이 내에서 개수가 라지 n개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RGB 값과 볼륨 덴시티 값을 가지는 4차원의 벡터이니까 이 4n 차원의 인풋을 가진 다음에 그 픽셀 차원에서의 RGB 값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개별 y들을 보면은 이 y들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xi들을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가지고 네트워크 라지 F에 넣어준 것입니다. 근데 이때 보셔야 되는 것이 이 xi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샘플링이 된 것을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리지드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xi 자체가 포즈 파라미터에 의존을 하는 함수여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p를 배우려고 하면은 어쨌든 이 xi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가 흘러야 돼서 만약에 xi들의 그레디언트가 불안정하다면은 p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 가지 콜드넷 네트워크의 종류인데요. 먼저 여기서는 MLP의 노테이션을 다음과 같이 적어가지고 이 G가 리니어 레어이고요. 라지 P가 액티베이션 함수입니다. 그래서 렐로 MLP는 다음과 같이 렐로로 정의가 되고요. 많은 논문들에서 이미 보고가 된 바 같이 렐로 MLP는 그 로우 프레퀀시 함수들을 먼저 배우는 거에 바이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프에서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가져와 가지고 그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해 주었고요. 그래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 추가된 것을 PMLP라고 여기서는 칭합니다. 그리고 너프 이후에 이 문제점을 또 인지를 하고 해결을 하려는 논문이 또 있었는데요. 너프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이렌이라고 하는 논문인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액티베이션 함수 자체에다가 사이너소이드를 넣어가지고 그 하이 프레퀀시 정보도 인코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때에 이 오메가가 네트워크의 밴드위스를 결정을 지어가지고 오메가가 크면 클수록 하이어 프레퀀시 시그널을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 논문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이니셜라이제이션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가프라고 하는 이 본 논문에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는 가우시언 액티베이션을 쓰는 것이고 가우시언 액티베이션이란 그 가우시언 디스트리뷰션의 노멀라이제이션 텀을 제외를 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에 의해서 파라미터라이즈가 되어 있고요. 이 시그마가 밴드위스를 결정을 지어가지고 시그마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이 하이어 프리퀀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거는 이 가우시언 액티베이션을 쓰면은 이런 그 INR 문제가 잘 풀린다라는 것도 작년 ECCB의 같은 그룹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지는 않았고요. 그냥 너프가 하는 씬 리컨스트럭션 문제만 풀었고 그게 이론적으로 왜 잘 되는지 잘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결과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왜 여기서도 잘 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잘 설명을 이 논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은 사실상 이게 다고요. 그냥 가우시안 MLP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가프가 그 기존에 있던 PMLP보다 잘 될지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XY 콜드넷과 그 3차원의 콜드넷과 포즈 파라미터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불안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프랑 사이렌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다 지적을 했고요. 이 식을 아까도 보셨지만 이 K가 크면 클수록 그레디언트의 매그니튜드도 굉장히 커질 것이고 사인이랑 코사인이 두 개가 있는 2차원 벡터인데 이거의 프레퀀시도 동일하게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레이에서 샘플링된 포인트를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는 에버리지를 취한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 시그널을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 프레퀀시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의 방향성 자체들도 굉장히 쉽게 변한다를 지적을 하면서 이게 다이렉션과 매그니튜드에 대해서 모두 다 일관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 논문이 아니라 이 바프 논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 프리에 스펙트럼이 PML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파이키하고 디스크리트하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내용이 아예 다른 거는 아니고 이 퍼스트 오더 더리비티브가 클수록 이 프리에 스펙트럼의 하이 프리퀀시 부분이 두드러진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 것 같고 이거를 저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찾아봤었는데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런 빨간색처럼 하이 프리퀀시 시그널과 이 파란색처럼 로우 프리퀀시 시그널이 있으면은 그냥 탄젠트 값을 구해 보면은 이 하이 프리퀀시 시그널이 당연히 더 클 것으로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크면은 퍼스트 오더 더리비티브도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면밀하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 타임 도메인의 XT의 도함수가 프리퀀시의 이 오메가와 비례한다는 것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프리에 스펙트럼이 디스크리트하다는 거는 네트워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그널의 프리퀀시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는 거는 결국에 학습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우시안 MLP는 왜 좋은지 좀 여기서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 가우시안 MLP를 쉘로우하게 만들어가지고 트레어로 만들어서 그 후리에 트랜스폼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되게 계상한 식으로 이게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K가 프리퀀시의 인덱스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 1번 논문에서 분석을 한 것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시그마와 웨이트에 의존을 해가지고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결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시그마는 저희가 가우시안 액티베이션을 쓸 때에 정하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이고요. 웨이트는 네트워크가 학습이 되면서 얻어지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이게 웨이트에 따라서 어댑티브하게 프리퀀시 정보가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이전 논문들의 그림을 찾아봤는데 이 다른 색깔들이 그 K의 값들입니다. 그래서 빨간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로우 프리퀀시부터 하이 프리퀀시가 나와져 있는데 그 시그마를 줄이면 줄일수록 이 하이 프리퀀시인 부분의 컴포넌트가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지점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점점 더 작아지지만 로우 프리퀀시한 정보는 많이 살아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한 정보를 살리려고 만약에 시그마를 너무 작게 가져가면은 이 로우 프리퀀시한 부분이 오히려 주는 문제점이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W를 만약에 잘 조정을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하이 프리퀀시도 잘 가져오면서 이제 얘랑 비교했을 때 그 빨간색 부분이나 파란색 부분들까지의 컴포넌트도 크기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어차피 이건 네트워크가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튜닝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네트워크가 잘 학습이 된다면은 뭐 이렇게 다양한 프리퀀시 정보들까지도 스무스하게 배울 수가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비해서 PMLP도 동일하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다른 논문에서 가져온 거고요. 얘도 사실 렐루를 후리에 트랜스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폴리노미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상하게 나오는데 식의 형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지만 셋 노테이션으로 돼 있다는 것 자체가 디스크리트하게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이 라지 D입니다. 이 라지 D는 그 포지셔널 엠베딩의 사이너소이드의 개수인데요. 이 사이너소이드의 개수를 무작정 늘린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좋은 것은 마냥 아닌 게 이 식을 보면은 이 D가 커짐에 따라 가지고 이 2의 스몰 d 승이 더해지면서 굉장히 큰 부분의 스파이크가 그러니까 프리퀀시의 스파이크가 생기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전에 보셨던 거와는 다르게 이 커버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커버할 수 있는 프리퀀시의 서포트들을 스무스하게 늘릴 수가 없고
굉장히 스파이키하고 디스크리트하게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텀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자세하게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 인테저 셋 내에서 다음과 같은 그 라지 K를 만족시키는 인테저 셋들에 대한 이 서메이션을 한 것이 이 네트워크가 커버하는 프레퀀시입니다. 여기서 라지 K가 아까 말씀드렸던 렐루를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던 그 폴리노미얼 텀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례를 하여 가지고 프레퀀시가 늘어났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라지 D를 조절을 한다고 해가지고 프레퀀시가 마냥 예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예상치 않게 디스크리트하게 그 굉장히 높은 부분에서 일어난다가 중요한 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네트워크의 웨이트 자체에 의존을 하지 않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아무리 잘 학습된다 한들 그 프레퀀시를 잘 받을 수는 없다가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PMLP보다는 가우시안 MLP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쉘로 가우시안이고요. 그러니까 투레이어 가우시안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렐루를 어프록시메이션을 해가지고 분석을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완전 이론적인 건 아니고 그냥 모티베이션이 이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이 사인 MLP보다는 좋아야 하는가는 그냥 엠페리컬하게 좋았다라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정리를 하면은 이 논문은 씬 리컨스트럭션과 포즈 에스티메이션 문제를 풀고자 하고 있고 이때 가우시안 MLP를 이용을 할 거고 가우시안 MLP의 프레퀀시 스펙트럼이 네트워크에 디펜던트하고 포지셔널 인코딩을 아예 제외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었던 이런 그 그레디언트의 불안정성도 해결이 되어서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실험인데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논문은 렐루 있는 데를 다 이 가우시안 액티베이션으로 바꾼 거라는 얘기인가? 네, 그러고 포지셔널 인코딩도 뺐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인코딩 빼고.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얘가 그 렐루에 비해서 장점이 뭔가요? 가우시안 MLP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프리퀀시의 서포트가 더 부드럽게 잡아질 수 있고 그게 네트워크의 학습됨에 따라 가지고 조절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사이너소이덜 쪽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사이너소이덜을 쓰는 것보다 그 가우시안이 낫다는 말이지 그게 렐루보다 낫다는 말은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아, 이게는 예. 이거 사인이라고 이해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 지금 부분은 그 PMLP 렐루를 사용을 한 MLP에 대한 부분이 맞고요. 네, 사이너소이드 MLP에 대한 내용은 오히려 그 부분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RX에서 X, 사인 2파이 X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여기 네, 얘기하시죠. 그냥 네. 근데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걸 없애고 가우시안 그냥 여기서는 그냥 사이너 네네네. 네네. 네, 그럴 거면은 그냥 아예 다 제외하고 렐로를 쓰는 거에 비해서 그 얘가 네. 추가적으로 나은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네, 그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 문제가 되는 거는 맞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빼버리면은 애초에 너프에서 풀고자 했던 씬 리컨스트럭션 문제 자체가 잘 안 풀립니다. 그 이유가 넬루 자체가 로우 프레퀀시한 부분에 의존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바이어스가 돼가지고 하이 프레퀀시한 시그널을 못 배운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얘까지 그거는 네. 근거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그 렐루가 로우 프리퀀시 부분에 의존한다거나 그리고 그 가우시안 액티베이션을 썼을 때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를 잘 캡처한다는 거는 원래 근거가 뭐 이 1번, 네. 2번 논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그러니까 너프 뉴럴 렌더링 쪽 이전에도 그냥 렐루를 액티베이션으로 사용했을 때 로우 프레퀀시를 더 편향돼서 배운다라는 거는 1번, 2번 논문에 잘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잘 다루진 않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준우님이 네, 말씀하시죠. 나 계속 얘기하고, 네, 좀 이따 질문할게. 네, 그 준우님이 잘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렐루 MLP에서 포지셔널 인코딩 부분이 지금 이 태스크를 풀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빼버리면은 그냥 원래의 기존에 있던 태스크가 잘 안 풀리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그 바프라고 하는 논문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조정을 하는 것보다 아예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했고, 이제 그게 그럼 왜 잘 되냐에 대해서 이 가우시안 MLP를 사용을 했을 때 프레퀀시 스펙트럼이 스무스하게 잘 네트워크 웨이트에 디펜던트 하면서 배워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렐루 말고 겔루 같은 거 쓰면은 좀 더 스무드해가지고 이거랑 네, 정확하게는 같지 네, 않겠지만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갤루도 그게 아마 가우시안 에러 유닛이어서 가지고 비슷하게 아니 그러니까 생겼잖아요. 네, 스무드한 렐루는 그냥 어브럽트하게 이게 체인지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레이디언트가 갑자기 바뀌는데 음, 델루는 그레이디언트가 스무드하게 변해가지고 네, 네,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물론 여기는 약간 RBF 이런 걸 옛날서부터 RBF 커널이라고 그러거든. 네, 네, 그 가우시안 커널을. 그래서 이 RBF 커널을 쓴다는 얘기로 들리네 그냥 간단하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가져온 이유도 이론적으로 잘 분석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사용을 한 것 같고요. 이, 이 논문이었나? 다른 논문에서 여러 가지 액티베이션 함수들을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우시안 에러 유닛, 갤루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면은 이어서 실험 부분은 연진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논문에서 실험을 크게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너프에다가 바로 적용을 하기 전에 좀 더 문제를 간소화시켜가지고 2D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에서 할 수 있는 분석, 그 저자들이 얘기했던 뭐 그레디언트, 그 퍼스트 데리버티브의 값이 어떻게 찍히는지, 그리고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중에 너프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리얼 월드 씬에서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2D 이미지 얼라이먼트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하는 내용을 보시면, 이 첫 번째 식이 아까 앞에서 기훈님 말씀해 주셨던 이 논문이 풀고자 하는 그 리컨스트럭션과 포스 에스티메이션의 포뮬레이션인데, 여기서 이 에스티메이션 해야 하는 I hat 부분을 MLP로 학습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3D 좌표가 아니고 이미지 픽셀 코오디네이트에서 U를 뽑아가지고 이거를 이미지 워프 펑션에 넣어서 그 3차원에서 이제 뷰잉 디렉션이 다르게 들어간 트레이닝 이미지 대신에 이미지 워프된 것들을 가지고 이 2D 이미지를 학습을 시킵니다. 보시면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워프 펑션에 대한 예시인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평면의 이미지를 좀 다른 각도에서 찍었을 때 얘를 갖다가 이렇게 뭐 반듯하게 편다던가 아니면 얘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워프를 시킨다던가 하는 게 워프 펑션이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 있는 2D 이미지를 학습을 시키고 이걸 리컨스트럭션을 할 건데, 이렇게 까만 박스 패치를 가져와서 랜덤으로 랜덤 워프를 5개를 만들어서 첫 번째 트레이닝 이미지는 이 까만 박스 그대로 주고, 그리고 이 워프 된 5가지를 합쳐가지고 이 6장의 이미지로 이 오른쪽 그림을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게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2D이기 때문에 3D 너프보다는 좀 더 가볍게 5개 레이어로 256개 히든 사이즈를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이제 계속 같이 비교되고 있는 바프랑 사이렌하고 비교를 했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컬럼이 그 컬럼의 이 박스들이 그 에스티메이션된 포즈를 사각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박스를 보시면 결과를 잘 볼 수 있는데, 네, 원래 이 초록색 박스 이미지 패치의 GT가 이렇게 구름이 있고 밑에 뭐 바위가 2개 있고 이런 워프된 이미지인데, 보시면 사이렌에서는 이 초록색 박스 안에 나무까지 들어가게 포함이 돼가지고 그 포즈를 좀 잘못 예측한 거를 보실 수 있고, 바프에서도 마찬가지로 포즈가 굉장히 잘못되게 예측이 돼서 이 포즈를 가지고 리컨스트럭션을 했을 때 뭐 사이렌에서 이렇게 나무 같은 게 좀 잘못 생긴다든지, 그리고 바프에서는 이런 뭔가 이렇게 땅 같은 게 좀 잘못 나타난다든지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갈프는 이 포즈 에스티메이션 자체가 굉장히 정확하게 돼가지고 리컨스트럭션까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그 이미지 패치를 리컨스트럭션 한 거고, 이걸 가지고 전체 2D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해보면 뭐 이런 테두리 부분에서 사이렌과 바프는 좀 부정확한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갈프는 굉장히 학습을 잘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도 PSNR이나 이 포즈 2D 포즈 에러 같은 게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태스크에서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퍼스트 오더 데리버티브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방금 그 태스크에서의 결과인데, 이걸 보시기 전에 이제 사이렌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뭐 그냥 INR을 목적으로 나온 거여서 이 사이렌 때문에 일단 좀 더 단순하게 그냥 2D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태스크를 결과를 먼저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보다 더 단순화 시켜가지고 이 패치 없이 그냥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보시면 이 작은 부분을 보시면 MLP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하이 프리퀀시 정보를 잘 학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스무스한 데리버티브가 나오고 있고, 이 PEMLP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 프리퀀시에서 아티팩트들이 생기는 이런 노이지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렌하고 가우시안 MLP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이 GT의 그림이 없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이 그림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사이에 있는 아티팩트 같은 것도 없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이렌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까지 같이 하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아까랑 비슷한 결과인데, 사이렌 같은 경우에 아까는 엄청 잘 되었던 게 이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정확하게 안 되면서 이런 뭔가 잘못된 부분이 생긴다던가, 그리고 결과 자체도 굉장히 노이즈하게 찍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갈프는 굉장히 잘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같은 태스크에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의 영향을 또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사이렌이었기 때문에 갈프하고 사이렌에서 그 사이렌 저자들이 제안한 이니셜라이제이션하고, 그리고 사이렌에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했을 때 세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우선 이 세타 바를 잘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이건 학습된 모델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세타 스타는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건데, 얘네를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그 학습된 모델에서 조금씩 학습된 걸 지웠을 때, 약간 이니셜라이제이션 쪽으로 가져갔을 때 어떻게 그 이후에 학습이 되나를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0일 때에는 이제 그냥 잘 학습된 모델이고, 여기서 알파를 키우면
점점 이니셜라이제이션을 가깝게 해서 거기서 이어서 학습을 시키는 건데, 보시면 갈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잘 학습된 모델에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넣어줘도 뭐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파란색 사이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이렌이 그 사이렌의 저자들이 사용한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랜덤을 넣어주면 굉장히 급속도로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은 여기 들어가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사이렌 저자들이 사용한 대로 넣어준 건데, 그렇게 해도 학습이 이후에 잘 안 되면서 이 빨갛게 쉐이드된 부분이 이 실험을 10번 돌려가지고 그 베리에이션을 측정을 한 건데, 그 할 때마다 되게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해서 이제 이 초록색 갈프하고 빨간색 사이렌 이니셜라이제이션 한 게 왼쪽의 결과입니다. 퀄리터티브하게 봐도 많이 성능의 차이가 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D에서 넘어가서 실제로 너프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너프에서 계속 사용하는 LLFF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생긴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얘는 리얼월드 씬을 촬영한 이미지 데이터셋이고, 여기서는 바프하고만 비교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포즈 에스티메이션 애큐러시고, 이 부분에서는 바프도 애초에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같이 하려고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뭐 크게 성능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바프 같은 경우에는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하이 프리퀀시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뭐 아티팩트가 생긴다든가 노이지한 결과를 보인다든가 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 성능,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 성능에서는 갈프가 바프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레프너프는 그냥 이 포즈 에스티메이션 없이 콜맵 GT 포즈를 가지고 학습을 한 결과인데, 여기에 비교를 해도 갈프가 굉장히 리컨스트럭션 성능이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 프리퀀시를 시그마를 통해서 컨티뉴어스하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씬의 적당하게 하이 프리퀀시와 로우 프리퀀시 정보를 학습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테이티브한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오른쪽 3개 컬럼이 갈프하고 바프하고 레프너프인데, 이렇게 크게 봐서는 어느 정도 다들 성능이 잘 나오긴 합니다. 근데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 바프에서는 여기선 조금 스무딩된 결과가 나오고, 레프너프 같은 경우에 조금 노이지한 결과가 나오고, 근데 가프에서 가장 이팔이나 이런 하이 프리퀀시 한 거를 학습을 함과 동시에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가 학습이 됨에도 노이즈나 아티팩트는 별로 안 나타나고 씬의 전체적인 구조도 잘 학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실험을 한 게 이 레프너프보다 더 나아가서 진짜 리얼월드에서 씬을 촬영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나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계단 씬을 가져다가 아이폰으로 촬영을 해서 그걸 학습을 시킨 건데, 이거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앞서서 이런 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되게 피처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문제인데, 이렇게 실제 씬을 촬영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벽이나 계단 면 같은 데에서는 텍스처가 크게 없고 피처를 뽑기가 어려운 좀 더 고난이도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레프너프는 학습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갈프는 여기서도 잘 학습이 된다. 아마 이거는 하이 프리퀀시를 잘 학습함과 더불어서 로우 프리퀀시 정보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실험 파트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제가 그 레프너프랑 비교하는 부분이 그게 아예 일반적인 세팅에서도 레프너프보다 그 걸프? 그게 성능이 더 좋나요?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레프너프는 일반적인 세팅으로 한 게 맞고요. 그러니까 포즈 에스티메이션 없이 그냥 너프를 한 게 맞는데, 근데 저도 이 성능이 너무 높지 않게 나와가지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논문에서 언급된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레프너프가 그냥 너프를 잘하게 나온 것도 맞지만 약간 반사가 있는 글로시한 걸 잘 학습하게 나온 거여가지고 이 데이터셋에서는 잘 안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바프나 갈프가 좀 더 어드버서리한 상황에서 학습을 하도록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너프나 이런 게 성능이 좀 더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어서요. 아, 이거 실제로 너프에서만 돌리면 성능이 26.4가 플라워에서 26.4가 안 나오나요? 아, 그게 제가 어, 기억나는 실험 결과는 없긴 한데 이때 가장 잘 되고 있다? 약간 이 당시에 소타인 너프가 레프 너프여서 얘랑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것보다 높은 성능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거 자체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것보다 더 잘 되는 게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트레이닝 얘는 그 포지셔널 임베딩에 그 다른 포즈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3D 리컨스트럭션에서 좋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잠시만요. 이거 실험 8장 썼어요. 트레인 이미지가 8장이에요. 예, 씬에 대해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레프너프 같은 경우에는 이 씬에서 학습할 때 이미지가 한 수십 장 정도 되는데 20장에서 네. 20에서 60. 그래. 그러면 다 쓴 게 맞아요. 그럼요? 네, 그게 전부. 아니에요. 착각이 있었는데, 네, 이 정도 수치가 소타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코멘트나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레코딩 어떻게 하죠? 그냥 꺼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유튜브 잘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